자, 반갑습니다. 일단은 원래는 좀 마무리하고 오려고 했는데 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방송을 좀 일찍 하고 조합을 9시쯤에 보내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이제 9시가 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미축은 내일 마감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노르웨이 리그는 안 갈 거고 해서 일단 좀 클럽 월드컵이랑 미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면은 미축도 내일 좀 일찍 마감이 되긴 해요. 8시 경기들이 좀 있고 물론 11시랑 9시 경기들이 있긴 한데 일단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파리하고 지금 원래는 이제 그 J리그 경기들이 다 끝나면 하려 했거든요. 끝나고 할까 그냥. 고민되긴 하는데 일단은 그냥 뭐 끝나다 보면 9시가 넘을 것 같아서 그냥 중간중간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예상대로 안 나오는 경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계속 보려 했는데 차라리 그냥 좀 빨리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파리하고 미넨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일단 총 12경기, 미축이 10경기, 그리고 클럽 월드컵이 이제 2경기이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미넨인데 일단 그 지금 둘이 전적이 좀 있어요. 예전 챔스에서. 이건 클럽 월드컵이라 좀 다르긴 하지만 미넨이 파리 상대로 상당히 강했습니다. 챔스에서 특히. 마지막 24년도도 1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최근에 4연승입니다. 파리 상대로. 근데 아시겠지만 파리가 요즘에 엄청 잘하죠. 물론 보타포구한테 한 방을 먹히긴 했지만 여전히 공격력은 파리가 압도합니다. 뭐 미넨도 공격력이 나쁘진 않은데 뭐 플라멩구전 2실점이라든가 벤피카한테 뭐 교체로 인해서 뭐 0대1로 진 거라든가 뭐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공격력은 파리가 우세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8강이거든요. 여기 승자가 레알하고 도르트문트 승자랑 만나는데 일단 저쪽에는 이제 플루미네랑 이제 첼시가 올라갔고 일단 파리의 결장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미넨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 그나마 예전보다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르노이 사네가 이제 이적을 갔고 그래서 아마 그거 결장 말고는 코망이랑 몇몇 그 장기 부상자들 김민재도 이제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둘 다 결장이 크게 없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공격력은 파리가 우세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파리의 우세를 봅니다. 다만 이게 8강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뭐 파리가 AT를 4대 0으로 이기기도 했고 인터 마이애미 4대 0 그리고 미넨도 다득점을 하긴 했던 경기들이 있지만 의외로 3.5를 줬기 때문에 저는 언더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저는 파리의 공격력이 대단하긴 하지만 의외로 무승부로 연장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5 기준은 언더입니다. 언더. 오히려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소하게 파리가 우세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죠. 자, 그럼 레알 도르트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알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전적들이 꽤 많죠. 근데
확실히 레알이 얘네도 최근 4연승 중이고 도르트문트 상대로. 그리고 지난번 유벤투스까지 잡았기 때문에 어쨌든 도르트문트도 플루미넨전 비기고 나서는 3연승 중이긴 합니다. 근데 몬테레이전 1실점이라든가 울산에 그렇게 많이 때리고도 이제 키퍼 선방으로 이제 한 골 차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 경기도 레알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는 입장이긴 한데 배당이 너무 안 좋아요. 이 경기는. 파리 미네는 그래도 배당이 비슷한데 이 정도까지 차이 날 정도는 아니라 보거든요. 물론 레알이 좋긴 하지만 뭐 은바페도 이제 컨디션이 그나마 괜찮아졌고 결장이 거의 없는 상황에 오히려 도르트문트가 지금 공격의 이적 이슈 한 명 있죠. 그래도 이제 세루 기라시라든가 나머지 선수들이 있어서 그나마 뭐 결장이나 이런 큰 부분이 없긴 한데 뭐 미드필더 엠레찬의 부상이라든가 뭐 이적 이슈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당연히 결장 부분은 도르트문트가 안 좋죠. 레알 마드리드보다. 그래서 이 경기 뭐 레알 마드리드가 유리하긴 하지만 차라리 이런 경기는 배당 대비 승을 갈 바에는 언오버로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유벤전도 사실 한 골 차였던 거 생각하면 도르트문트도 뭐 마멜로디한테 3실점을 하긴 했지만 8강이니만큼 박빙의 승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6강과는 다르게. 그래서 뭐 도르트문트도 공격력 보면은 전혀 약하진 않거든요. 약하진 않기 때문에 물론 레알이 더 강하긴 합니다만은 그때도 몬테레이전 세루 기라시가 이제 2골을 넣었죠. 물론 전체적인 슈팅은 밀렸어요. 밀리긴 했는데 쉽게 질 것 같지는 않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레알이 살짝 좀 유리하긴 합니다. 혹시 몰라서 이게 뭐 다득점 무승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5 기준이라면 오버를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뭔가 언더 나올 것 같아서 쉽게 오버를 못 가겠단 말이죠. 배당 대비. 배당 대비 너무 안 좋긴 해요. 그래서 이게 레알 승무 사이드로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도르트문트의 승리까지는 안 보이긴 합니다. 안 보이긴 하는데 이게 레알이 워낙 그래도 공격력에서 강하기 때문에 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배당 대비 좀 애매합니다. 그때 유벤투스전도 슈팅이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래도 레알 쪽 승을 좀 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오버는 뭔가 1대0이나 뭐 많은 골이 안 나서 이제 유벤투스처럼 1대0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버가 사실 레알 승보다 배당이 적기 때문에 요거는 레알 승무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 최소 레알이 질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알 승에 그냥 승무 사이드 그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레알이 최소 질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겨도 한 골차 승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클럽 월드컵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뭐 고배당도 갈 수 있으면 하나 정도는 가고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미축을 봐야죠. 미축. 미축은 뭐 내일 마감이라서 뭐 급하진 않긴 한데 일단 하는 김에 같이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샬럿 올랜도 미축이 변수가 많아서 아마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클럽 월드컵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미축은 좀 간단히 가는 걸로. 일단 두 팀의 상성은 최근에 이제 반반입니다. 최근 3경기 연속 비기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잠시만요.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위를 좀 보도록 하죠. 샬럿이 승점이 25점이라 올랜도보다 좀 많이 아주 많이는 아닌데 한 3경기 정도 차이 나고 득실도 좀 밀리거든요. 득점 차이는 크게 없는데 실점에서까지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샬럿이 의외로 홈 성적이 꽤 좋습니다. 6승 2패
올랜도도 원정 성적이 나쁘진 않는데 샬럿은 홈과 원정이 워낙 차이 나기 때문에 홈이면 좀 해볼만 하지만 윌프레드 자하가 경고 누적 그리고 국대 차출도 있고 샬럿이 지금 자하의 경고 누적과 그리고 공격에 골이 가장 많은 국대 차출 미국 선수 그리고 수비 쪽에도 국대 차출이 있기 때문에 3명이 좀 빠집니다. 그리고 올랜도도 보면은 수비에 국대 차출이 있지만 오히려 공격 쪽에는 큰 결장이 없기 때문에 결장 부분은 올랜도가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샬럿이 지금 3연패 중이거든요. 근데 원정입니다. 원정 3연패했고 홈에서는 최근에 콜럼버스전 이후에 경기가 없긴 했어요. 한 달 반 동안. 근데 이제 홈이고 얘네가 오버가 많습니다. 그리고 올랜도도 최근에 보면 오버페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느 팀이 이겨도 오버날 가능성이 높은데 3.5를 줬다 하필. 좀 빡세죠. 3.5면은 물론 샬럿도 3.5 기준을 하더라도 오버가 많긴 한데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결장 부분에서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올랜도 좀 사이드로 봐야 되지 않나. 다만 이제 원정이라는 점인데 샬럿도 홈에서 승리가 많고 올랜도도 원정에서 패배가 적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승부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샬럿도 이제 4연패까지 좀 힘들고 올랜도도 원정에서 연승 중이라 3연승까지 좀 힘들다. 그래서 저는 뭐 샬럿의 아까 공격의 그 윌프레드 자의 이제 경고 누적도 크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면 물론 윌프레드 자가 최근에 골은 넣지 못했어요. 필라델피아전이 마지막 골이었기 때문에 26일 그때 경기하고 29일 경기엔 결국엔 골이 없었거든요. 옐로 카드만 받았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 홈인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아직 홈에서 무승부가 없는데 무승부를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버를 가고 싶긴 합니다. 근데 배당도 나쁘진 않거든요. 오버 배당이. 근데 3.5라서 살짝 좀 고민이 된다. 왜냐? 샬럿의 일단은 공격 쪽에 좀 결장도 있고 아까 얘기한 이제 경고 누적 국대 차출 거기에 빠지면은 그래도 두 자릿수의 득점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올랜도도 조금 더 유리하긴 하지만 뭔가 원정에서 무도 좀 많았던 점을 생각하면은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언오버는 살짝 좀 고민을 해보겠다. 둘 다 오버 성향이 많긴 한데 올랜도가 한 번 이제 0대0으로 무 나왔을 때 막 연속적으로 나온 적도 있어서 쉽게 그리고 샬럿도 너무 오랜만에 홈 경기를 하는 거라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신시내티하고 시카고 파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팀이 최근에 무가 좀 있었잖아요. 자, 상성은 시카고가 좀 더 좋습니다. 살짝. 그리고 신시내티가 성적이 워낙 좋은데 시카고 파이어가 좋은 게 있습니다. 득점은 신시내티보다 높아요. 승점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원정의 시카고가 성적이 좋아요. 홈에서는 오히려 안 좋은데. 근데 신시내티는 홈이든 원정이든 성적이 다 좋습니다. 원정 승점이 높긴 하지만 경기수 차이도 있고 홈에서는 1패밖에 없다. 다만 이제 공격 쪽에 부상인 선수들이 몇 명 있고 국대 차출도 수비에 있고 시카고도 주전기퍼 국대 차출에 뭐 중간중간 부상들이 있는데 대부분 장기 부상이에요. 신시내티도 결장으로 빠지는 선수들이 생각보다 막 임팩트가 크거나 그러진 않아서 뭐 거의 반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면은 신시내티가 지금 3연승 중이고 홈에서 워낙 패배가 적은데 하필도 그 패배가 최근이에요. 최근 디시전. 그래서 시카고도 원정 지금 연승 중이라 얘네도 최근 홈에서 연패하다가 이제 연패 끊어냈고 원정에서는 최근 5경기 4승입니다. 그래서 시카고도 괜히 이제 원정 성적이 홈보다 좋은 게 아니에요. 득점이 28골입니다. 원정에서. 대부분 득점을 원정에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 신시내티도 뭐 물론 홈에서 잘 안 지긴 하는데 하필 또 최근에 졌고
얘네도 오버가 많다 보니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요 경기는 신시내티 승을 보긴 하지만 3.5 기준 오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근데 3.5라서 조금 애매하긴 해요. 시카고도 뭐 원정 3대1, 4대1 이런 경우가 많긴 한데 일단 그래도 홈인 신시내티 쪽을 좀 봐야죠. 오버를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신시내티 승보다는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하면 오버가 1순위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DC하고 애틀랜타. 자,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애틀랜타 상대로 홈에서 성적이 안 좋아요. 최근에 한 근 5년 동안 이긴 적이 없습니다. 1무 4패. 그래서 상성은 애틀랜타가 좋다. 그리고 지금 DC 유나이티드하고 애틀랜타가 둘 다 순위가 낮거든요. 득실에서는 애틀랜타가 앞섭니다. 승점은 1점 부족한데. 자, 그러면 이제 애틀이 원정이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점이 아직 원정에서 1승이 없어요. 동부 서부 다 합치면은 반대편에 이제 LA 갤럭시가 무승이고 원정에서 애틀이 원정 무승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홈인 DC가 조금 더 괜찮다. 출전 정지인 선수가 한 명이 있긴 합니다. 공격에. 그거 말고는 딱히 큰 결장이 없고 애틀도 보면은 미드필더에 경고 누적 있고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까지 하면은 DC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해서 DC의 약 우세? 뭐 아주 큰 차이는 없고 근데 다만 이제 DC가 최근에 홈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5월 초 이후에 지금 7경기째 승리 없거든요. 4무 3패. 최근 3연패 중이기도 하고 득점도 부족하고 근데 아시겠지만 애틀이 원정 아직 1승이 없다 했죠. 지금 최근 원정 3연패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정도면 DC가 해볼만 한데 배당이 DC가 거의 비슷해요. 반반입니다. 반반. 반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무승부를 보든 잠시만요. 살짝 좀 애매하긴 한데 잠시만요. 4연패까지 할 것 같진 않고 애틀랜타도 3연패 중이라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 DC 프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기 무승부 보는 입장에선 득실이 이제 애틀이 조금 더 좋아서 DC 프렌 보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애틀도 원정 득점력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 그냥 보는 게 맞지 않을까. DC 프렌까지 보기는 조금 애매해서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CF 몬트리올하고 인터 마이애미. 자, 인터 마이애미가 결국 이제 클럽 월드컵에서 떨어져서 이제 왔죠. 그래서 오랜만에 미축 경기입니다. 오랜만에. 지난번 3경기 그 무패를 달리고 있다가 클럽 월드컵을 간 건데 그 전에 보면 대부분 다 오버예요. 인터 마이애미. 지든 이기든 뭐 비기든. 그리고 CF 몬트리올 같은 경우도 비교했을 때는 뭐 인터 마이애미한테 많이 밀리죠. 득점도 2배 차이, 실점도 더 많고 특히 홈에서 승률이 꼴찌입니다. 1승 3무 5패. 뭐 다 합치면은 밑에서 이제 그 홈 성적이 댈러스보다 살짝 좀 더 좋긴 한데 너무 안 좋아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LA 갤럭시 다음으로 안 좋고 그래서 원정에서 인터 마이애미 성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1패밖에 없고 그래서 뭐 전체적인 결장 부분은 수비 경고 누적 CF 몬트리올 그리고 인터 마이애미는 보면은 뭐 수비 쪽에 몇 명 부상 말고는 크게 없기 때문에 딱 하나 걸리는 건 이제 클럽 월드컵의 여파인데 6월 29일이 마지막 경기였으니까 뭐 몬트리올도 6월 29일 리그 경기를 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하면은 그래도 인터 마이애미 쪽 봐야 되지 않나.
공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마이 승 3.5 기준 언오버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이제 인터마이애미가 오버가 많은데 몬트리올이 홈에서 골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다. 근데 무득점 경기가 뭐 없진 않은데 그래도 가끔씩 뭐 계속 한 골씩이라도 넣은 걸 보면은 인터 마이애미 득점력에 따라 언오버가 갈릴 걸로 보이는데 클럽 월드컵도 어쨌든 뭐 다른 나라에서 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열렸기 때문에 뭐 큰 이제 시차 적응으로 인한 데미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난히 인터 마이애미 승 보고 언오버는 배당 대비 언더는 좀 별로고 인터 마이애미가 워낙 오버가 많기 때문에 굳이 간다면 오버지.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고배당 노릴 거면 차라리 마인을 노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오스틴하고 로스앤젤레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성을 안 봤나요? 상성은 몬트리올이 좋아요. 마이애미 상대로. 근데 최근에 홈에서 졌습니다. 한번. 그리고 지금 멤버로 보면은 뭐 마이애미가 다른 팀한테 다른 클럽 월드컵에서만 좀 이 나라별 이제 대결이기 때문에 좀 약해 보였지. 같은 미축에서는 또 나름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 오스틴하고 로스앤젤레스. 자, 오스틴이 로스앤젤레스 상대로 홈에서 딱 한 번밖에 못 이겼어요. 1승 1무 3패. 그래서 상성은 로스앤젤레스가 좋고, 자, 로스앤젤레스도 마찬가지로 클럽 월드컵 갔다 왔는데 얘는 좀 더 일찍 떨어졌기 때문에 조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밴쿠버하고 마지막 홈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득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다 언더인데 최근 뭐 클럽 월드컵을 제외하고 그 전의 성적들을 보면은 꽤 좋았어요. 로스앤젤레스가 그때 클럽 월드컵 가기 전에 한 9경기 무패를 하고 갔으니까. 근데 이제 원정에서는 4연속 무승부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로스앤젤레스의 성적을 보시면 대부분 다 홈에서 그 득점을 한 거거든요. 승점이랑 이런 게. 원정에서는 1승 4무 3패밖에 안 됩니다. 즉 오스틴의 홈 성적보다 안 좋아요. 그래서 홈이 아니라 그게 조금 걸린다. 그리고 요리스의 부상도 지금 애매모호해서 뭐 그런 부분. 근데 나머지 결장은 크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래도 해볼만 하다. 로스앤젤레스 지난번 뭐 밴쿠버한테 지긴 했지만 한 골 차이였고 그리고 오스틴도 최근에 홈에서는 잘 안 지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로스앤젤레스도 원정에서 최근 승리가 없던 거 생각하면 무승부로 끝날 확률이 좀 높다. 근데 오스틴이 홈이고 오스틴이 최근에 오히려 뭐 로스앤젤레스도 원정 4연속 무승부긴 하지만 다득점 무승부가 많았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오버를 가긴 좀 애매합니다. 아무리 2.5라도. 그렇다고 오스틴 프렌을 노리기도 그렇고 이건 그냥 무승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좀 더 확률로 따지자면은 오스틴 프렌이 더 좋아 보이긴 해요. 홈이라서. 근데 로스앤젤레스도 뭐 원정에서 승리가 많이 없을 뿐이지 최근에 어쨌든 4연속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무시할 순 없다. 그래서 배당 대비 그럴 거면 아까 어디냐 DC 유나이티드도 프렌을 받겠죠. 근데 무승부 보는 것들만 골라내서 프렌을 묶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 보는 건 당연히 프렌을 가는 게 배당이 좀 적긴 하지만 확률은 더 높긴 하죠.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내슈빌라고 필라델피아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상성은 최근 내슈빌이 좀 밀린다. 필라델피아한테. 그리고 지금 보면은 내슈빌 같은 경우 둘 다 순위가 꽤 높아요. 승점도 2점밖에 차이 안 나고 득실도 거의 비슷하고 특히 홈의 내슈빌 아주 좋습니다. 근데 필라델피아도 원정 성적이 꽤 좋아서 박빙의 승부 예상된다. 뭐 국대 차출이 한 명이 있긴 한데 수비 쪽에 필라델피아도 미드필더 국대 차출이 있고 그리고 수비 쪽에 몇몇 부상 그리고 수비 쪽에도 국대 차출이 있네요. 그리고 공격에 팀 내 가장 골이 많은 선수가 지금 종아리 부상 때문에 그게 좀 걸리네요. 완전 결장이 한 명이 있긴 한데
13골 넣고 있는 이 선수 타입 아리고 이 선수가 만약에 못 나온다? 그러면 타격이 좀 있을 것 같네요. 이 선수가 5월 말에 마지막으로 나오고 못 나왔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가 안 나오더라도 최근 4경기에 이제 2승 1무 1패니까 워낙 이제 무패를 좀 오래 했습니다. 얘네가 한 10경기 넘었던 것 같아요. 한 10 몇 경기. 예. 근데 최근 콜럼버스한테 지면서 그 무패 흐름이 끊겼죠. 그래서 그게 문제긴 한데 내슈빌도 보면은 필라델피아 못지 않아요. 얘네가 지금 무패 흐름은 얘네는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홈에서는 지금 7경기, 홈 원정 포함해서는 13경기, 컵대회 포함.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필라델피아는 한번 끊겼고 공격의 출전 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뭐 국대 차출 뽑힌 선수들도 있고 이럴 거면 내슈빌이 훨씬 낫죠. 내슈빌은 뭐 공격에 거의 결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내슈빌 승무 사이드로 보면 된다. 최소 질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언어버는 2.5인데 2.5 기준으로 보면 필라델피아가 원정에서 뭐 0대0, 1대0 이런 스코어를 많이 내서 질 때도 0대1로 진 적도 있긴 합니다. 근데 내슈빌이 최근에 워낙 득점력이 꾸준하고 득점도 좋기 때문에 굳이 간다면 언더보다는 오버예요. 내슈빌이 오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한 골만 넣어주면 오버가 더 확률이 높아지죠. 근데 배당이 낮죠. 내슈빌 승보다. 그래서 굳이 오버 갈 거면 그냥 내슈빌 승 쪽으로 보는 게 맞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레알 솔트레이크하고 세인트루이스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9시에 맞춰서 보내려면 자, 뭐 상성은 반반이고 홈 기준으로 자, 솔트레이크하고 이제 세인트루이스를 보면은 둘 다 하위권이거든요. 득점이 같은데 실점이 세인트루이스가 더 많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원정 성적이 1승밖에 없어서 그나마 3승하고 있는 솔트레이크가 좀 더 낫습니다. 다만 미드필더의 디에고 루나 8골 넣고 있어서 골이 가장 많은데 미국의 국대 차출로 빠졌다. 이게 타격이 좀 크죠.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차출은 없지만 중간중간 장기 부상자들이 좀 있긴 한데 공격엔 또 없어요. 장기 부상자가 뭐 완전 못 나온 선수 빼고는. 그래서 결장 부분은 오히려 세인트루이스가 낫습니다. 지금 솔트레이크가 최근에 이긴 적이 거의 없거든요. 최근 DC를 이기긴 했는데 샌디에고 원정에서 이기고 너무 오랜만에 2달 만에 이긴 거라서. 근데 세인트루이스도 보면은 원정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결장 부분엔 좋을지 몰라도 항상 보면 지금 5연패 중이고 6연패네 6연패. 그리고 득점도 홈에서 비해 못 미치고.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결장은 솔트레이크가 국대 차출의 이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히 공격만 놓고 보면은 골고루 넣고 있어서 아예 골을 못 넣을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이 경기는 배당 대비 레알 솔트레이크는 별로고 언어보도 배당이 별로고 그냥 패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경기는 세인트를 믿고 프렌을 가기에는 원정 성적이 워낙 안 좋아요. 그렇다고 뭐 솔트레이크 승을 갈 수도 없고 전 개인적으로는 굳이 간다면은 그래도 세인트가 졌던 경기들을 보면 대부분 한 골 차였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솔트레이크가 좀 못해주기를 바라야 되는데 솔트레이크도 은근히 홈에서 뭐 무득점 경기도 있긴 하지만 승리가 많이 없을 뿐이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 그냥 패스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패스할게요. 배당도 별로고. 자, 포틀랜드하고 뉴 잉글랜드 가겠습니다. 자, 포틀랜드 같은 경우 뉴 잉글랜드하고 비교했을 때 동부 서부가 다르긴 하지만 득점 실점이 거의 비슷해요. 득실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뉴 잉글랜드가 살짝 앞서긴 하지만 득점은 포틀랜드가 좋고 특히 포틀랜드가 홈에서 강합니다. 물론 뉴 잉글랜드는 홈보다 원정에 강한 팀이기 때문에 해볼만 하죠. 거의 차이가 없어요. 다만 이제 포틀랜드의 브라질 선수 안토니의 이제 무릎 부상, 팀 내 골이 가장 많은데 그리고 경고 누적도 있고 요렇게 좀 결장을 하는 편이고 뉴 잉글랜드는 보면은 공격의 결장이 부상이 한 명 있는데 뭐
그래도 최다 득점다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결장 부분으로 보면 포틀랜드가 손해죠. 근데 둘 다 홈이든 원정이든 만만치 않다. 그리고 상성은 포틀랜드가 홈에서 진 적은 없는데 지금 3연속 무승부 중입니다. 근데 두 경기는 다 예전 전적들이라 최근에 22년도에 한 번 비겼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 흐름인데 포틀랜드가 지금 홈에서 최근에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졌던 경기도 되게 오래전에 졌던 경기입니다. 즉 그 1패가 오래전이기 때문에 확실히 흐름은 포틀랜드가 좋다. 뭐 지난번 토론토한테 0대3으로 지긴 했는데 홈에서만큼은 안 진다. 그리고 뉴잉글랜드는 지금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홈에서 4경기죠. 4경기. 컵대회 포함하면 5경기. 근데 원정에서는 의외인 게 지금 8경기 무패 중이에요. 컵대회 포함. 리그만 보더라도 지금 잠시만요. 리그만 봤을 때 7경기네. 7경기. 4승 3무. 그러니까 원정이 훨씬 좋다는 거죠. 득점도 계속 거의 꾸준하고. 그래서 오히려 홈에서 안 좋은 뉴잉글랜드인데 원정에선 좋다. 이러면 포틀랜드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기도 배당 대비 포틀랜드 승 가기에는 뉴잉글랜드가 이제 좋기 때문에 잠시만요. 자, 그래서 비길 가능성이 좀 큽니다. 이 경기. 언어보러 가기엔 좀 애매하고 뉴잉글랜드도 어쨌든 원정에서 좋고 포틀랜드도 홈에서 성적이 좋기 때문에 뭐 원정에서 4승 3무 2패면 괜찮죠. 그래서 배당은 포틀랜드가 좀 더 이제 낮긴 하지만 포틀랜드도 뭐 아주 뭐 홈에서 몇 연승까지 한 그 정도의 전적은 아니에요. 대부분 또 한 골 차기도 했고. 그래서 이 정도면은 비길만하다. 무승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샌디에이고하고 휴스턴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몇 경기 안 남았는데 좀 빨리 마무리하고 유튜브에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디에이고 휴스턴 보면은 지금 샌디에이고 신생팀이잖아요. 성적이 너무 좋아요. 1위입니다. 1위. 12승 3무 5패. 유일하게 40점대 이제 득점. 세너스랑 두 팀이 유일은 아니고. 그리고 휴스턴은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죠. 승점도 10점 이상 차이 나고. 그리고 홈에서 6승 3무 1패. 원정의 휴스턴 패배가 적긴 하지만 뭐 공격의 결장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미드필더에 이제 국대 차출이 있고 한데 복귀하는 선수도 있고 그렇고 휴스턴도 국대 차출이 있습니다. 미드필더. 득점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3대2, 5대3, 4대2 다득점. 물론 실점도 하긴 하는데 홈에서만큼은 이제 생각보다 원정에서만큼 실점이 많진 않아요. 원정은 두 자릿수 실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에 휴스턴이 세인트루이스를 잡긴 했지만 원정에서는 들쑥날쑥합니다. 근데 얘네도 지긴 지더라도 은근히 골을 좀 넣어서 언더보다는 최근에 오버페이스예요. 그래서 요거는 샌디에고 승 보고 2.5 기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승이랑 오버랑 큰 차이는 없거든요. 살짝 좀 오버가 작긴 한데 뭐 나는 승각이 좀 애매하다. 그러면 좀 오버를 보시면 되는데 의외로 샌디에고가 2대0 스코어도 있고 실점을 안 했던 경기들이 은근히 좀 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휴스턴이 골을 못 넣는다. 샌디에고가 뭐 5점, 3점 이렇게 이길 때도 있었거든요. 5대0, 3대0. 최근에도 뭐 4득점, 5득점, 3득점 하고 했었는데 원정에서 실점 안 하고 다득점 못하면 언더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낮은 오버보다는 샌디에고 승이 더 좋습니다. 차라리 노릴 거면
아까 그 인터 마이애미처럼 원오버를 선택하기보단 마엔을 노리는 게 낫다. 인터 마이애미도 마엔, 샌디에고도 마엔.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겠습니다. 세너스 대 산호세 대 이제 뉴욕 레드불스인데, 자 일단 이 경기 보시면 잠시만요. 일단 순위를 먼저 볼게요. 뉴욕 레드불스하고 뭐 승점 차는 얼마 안 나는데 동부 서부가 갈렸기 때문에, 아까 다득점 팀 중에 한 팀 얘기했죠. 세너스, 샌디에고랑 한 골 차밖에 차이 안 납니다. 40골. 근데 실점이 좀 많아서 사실 득실 차이는 똑같습니다. 실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뉴욕 레드가 홈에서 워낙 강한데 7승 2무 1패로, 원정은 반대예요. 1승 3무 6패. 근데 세너스는 홈이나 원정이나 큰 차이가 없어서, 이러면은 세너스가 좀 더 좋을 수밖에 없죠. 득점력도 좋고 결장도 거의 없고, 뉴욕 레드불스도 결장이 거의 없긴 한데 이제 공격에 한 명 부상이 있기 때문에, 뭐 최근 부상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너스가 좀 낫다. 상성은 보면은 최근에 뉴욕 레드불스한테 지긴 하는데 워낙 전적들이 오래돼서 최근 20년도 이후는 그냥 야구세입니다. 야구세. 뉴욕 레드불스. 자, 근데 어쨌든 세너스가 이제 최근 홈에서 진 적이 없거든요. 6경기 무패, 2승 4무. 컵대회를 빼더라도 1승 3무 정도 되고, 최근에 3경기 무패 중이고, 다만 이제 원정에서 워낙 약한 LA 갤럭시 상대로 비겼다는 게 좀 큽니다. LA 갤럭시가 아직 1승이 없는 팀이거든요. 뉴욕 레드불스는 최근에 3경기 무승, 그러니까 3경기 무패 대 3경기 무승 팀인데, 뉴욕 레드불스도 원정에서 득점력이 아예 없진 않거든요. 근데 홈 성적이 워낙 좋다 보니 원정이 그만큼 못 미친다. 다만 최근에 지금 원정 2경기도, 원정 3경기 연속 골이고, 최근 7경기 중에 딱 한 번 졌죠. 원정에서 오스틴. 홈 원정 다 포함해서. 즉 7경기 연속 다 득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너스도 홈에서 LA 갤럭시하고 비길 정도면, 뭐 아무리 홈 성적이 최근에 진 적이 없다 하더라도 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요거 무승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세너스 뉴욕 레드불스. 왜냐면 뉴욕 레드불스가 최근에 거의 안 졌기 때문에, 그 전에 원정 성적 생각하면은 뭐 연패도 하고 컵대회 빼면은 3연패도 했었어요. 그 중간에 보면은 3연패 뭐 꽤 장기간 못 이기고 그랬었는데, 물론 최근도 원정 성적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최근 원정 3경기 1승 1무 1패고 3경기 다 득점을 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DC 유나이티드 원정부터 최근 7경기 중에 딱 한 번만 졌기 때문에 6경기 중에, 그래서 컵대회를 뺐으니까 이 정도면은 최근 홈에서 계속 무승부만 기록하고 원정 꼴찌인 이제 LA 갤럭시 1승도 없는 팀하고도 비겼다는 거 생각하면은 충분히 비벼볼만 하죠. 그래서 저는 요 경기도 무승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낮에 경기도 무승부 본 게 거의 없었고, 아예 없었죠. 아예. 그리고 요즘 무승부를 잘 안 가기도 했는데, 오늘 내일 오전에 있는 유독 미축은 무가 많이 보인다. 그래서 오랜만에 무승부를 좀 노려볼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섞어가야 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미축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클럽 월드컵이랑, 클럽 월드컵은 오늘 마감이기 때문에 오늘 가야 됩니다. 그리고 미축은 내일 가셔도 되는데 워낙 오전 마감이기 때문에 일찍 가야 된다. 저는 오늘 다 갈 생각입니다. 조합도 지금 해서 늦어도 9시 반까지는 보내드릴게요. 9시 반까지인 이유는 미축이 고민이 좀 될 것 같다. 뭐냐면 무승부가 너무 많이 나와서 무승부를 버리고 갈지, 아니면 무승부 적중률이 떨어지더라도 번외로 노릴지, 그게 좀 고민이라서 그게 결정되면은 바로 가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질어질하네요. 지금 아슬아슬하게 걸쳐가는 것도 있고, 오히려 승을 봤던 경기들이 지금 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 K리그, J리그.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응원을 해야겠습니다. 아직 살아가는 게 뭐 조금 있는데 노려볼게요.
어쨌든 응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보시고 후원 관련해서는 다시 보기에 쏘셔가지고 쪽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내일 오전 방송이 없기 때문에 요거 참고하시면 돼요. 내일 오전 미축은. 그래서 내일 오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